굿모닝 여러분! 오늘은 제가 별로 다루지 않는 주제를 들고 왔어요. 제가 평상시에는 정어리 말고는 식단에 생선류를 첨가해주는 것을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생선을 반려견의 식단에 추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생선을 어떻게 급여해야지 안전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또 빙어를 시켜서 빙어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해 드릴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총체적으로 생선을 시키실 때 어떤 생선이 좋은 생선이고 어떤 생선은 조심하셔야 되는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적어왔고요. 간간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생선을 고르실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영양가가 얼마만큼 높은 생선인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3는 생선 종류마다 정말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양가가 좋은 생선을 되도록이면 구매하시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머큐리 레벨이에요. 수은 농도가 얼마만큼 높은지에 따라서 생선이 반려견에 미치는 독성도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머큐리 레벨이 최대한 낮은 생선 위주로 주셔야 해요. 제가 조금 추천을 해드리자면 이 수은 농도는 잡히는 지역마다 그리고 다른 생선 종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연어는 괜찮은데 어떤 지역의 연어는 또 안 좋고 이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저희가 흔히 한국에서 많이 급여하는 생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머큐리 레벨이 너무 높아서 꼭 피하셔야 되는 생선류는 고등어, 참치, 그리고 장어도 참치만큼은 아니지만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참치, 장어 등이 워낙 영양가가 높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견주분들이 많이 장어탕 같은 거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해외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대한 머큐리 레벨이 높은 고기들은 주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큐리 레벨이 낮아서 강아지에게 주기 적합한 생선들은 멸치류, 정어리, 그리고 빙어류 이렇게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추천드리는 한국에서 구매해서 주기 편한 생선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생충의 여부예요. 사람이나 곰, 고양이 등은 옛날부터 생선을 계속 주 식단으로 많이 사용해왔기 때문에 기생충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반려견들에게는 큰 해가 되는 기생충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라운드웜이라고 해서 회충이 있어요. 얘네들은 흔히 연어에도 되게 많아요. 자연산 연어에는 회충이 많기 때문에 그럼 양식 연어를 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저도 잠깐 해봤었는데요. 자료에 의하자면 양식된 연어는 성장 호르몬을 과다로 투여를 하고 또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을 첨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연어들이 자라면서 먹고 자라는 것들이 굉장히 반려견에게 독성을 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연어에게 먹이로 급여하는 것들이 재사용되는 먹이들이 있어요. 소에게 주는 먹이들도 연어에게 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또한 재사용해서 연어의 사료로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양식은 피하는 것이 물론 사람에게도 좋지는 않겠지만 반려견에게 특히 이런 독성 물질들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회충은 테이프웜이라고 해서 촌충이에요. 얘네들은 흔히 생선 내장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그래서 생선을 내장만 빼고 먹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내장에서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살로도 파고든다고 해요, 이 기생충들이. 그래서 애초에 촌충이 있는 생선들은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플룩스라고 해서 흡충이라는 기생충이래요. 저도 흡충이라는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얘네들이 흔히 있는 생선류는 자연산 연어와 송어예요. 우리가 먹는 생선 중에는 이 두 가지 생선이 가장 흔하게 이 기생충이 사는 생선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생선의 내장과 그리고 살 껍질에 산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안타깝게도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기생충이라고 합니다. 이런 흡충은 반려견에도 괜찮을 때가 많은데요. 근데 하필 이 흡충을 가지고 있는 연어랑 송어가 특히나 반려견에게 치명적인 경우들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얘네들은 연어에서 발견되는 것 중에서는 특히나 태평양 북서부에서 잡는 연어 중에 이 기생충을 갖고 있는 애들은 반려견에게 연어 중독이라고 해서 살몬 포이즈닝을 일으키거든요. 이 증상은 출혈성 장염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흡충을 갖고 있는 생연어를 먹은 반려견들이 죽은 케이스들이 꽤나 해외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어를 사실 것이면 이 연어가 어디서 잡혀왔는지 원산지를 꼭 확인을 하고 급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 기생충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뭐냐면 얼리면 돼요. 어느 정도로 얼리냐면 원래 전문가에 의하면 이론적으로는 24시간 동안 냉동실에서 꽁꽁 얼리면은 기생충들이 다 죽어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해요. 하지만 해외 생식 전문가들을 보면은 24시간이 좀 찝찝하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얼리고 그 다음에 급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화식하시는 것처럼 익혀서 주신다면 어떤 고기든 기생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고기는 최대한 그래도 연어는 피하시는 게 편하실 거고요. 장어도 탕이 됐든 뭐가 됐든 좀 별로 굳이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수은 레벨이 높은 생선 중에 하나거든요. 참치도 같은 이유에서 좀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멸치류, 정어리, 그리고 빙어, 열빙어 이런 애들을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동결건조한 것은 수분이 쫙쫙 빠져서 사실상 영양가로 따지자면 생상태에서 냉동했다가 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생선이 크기가 크면 큰 애들일수록 연어는 막 이만하잖아요. 근데 연어 말고 멸치같이 이렇게 조그만 애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잡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고기들만큼 독성이 체내에 쌓여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작은 애들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번 주 내내 급여해본 빙어를 보여드릴게요. 빙어 택배샷으로 넘어갈게요. 뿅! 아이스팩이 이렇게 딸려왔네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기 시작해서 이게 200g씩 소포장이 돼 있대요. 보면은 저는 냉동을 산 것 같은데 이거 녹아왔나? 빨리 녹여... 아, 이건 좀 더 아쉽다. 아, 얘가 많이 녹아서 왔네요. 그래서 상태를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아이스팩은 안 녹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이 특정 브랜드는 괜찮은지 제가 먹여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빙어 자체는 신선해 보이거든요. 윤기나고. 얘는 자연산이라 그랬고 지금 보시다시피 국산이라 써있고요. 저는 냉동된 걸 샀는데 생물을 살 수도 있더라고요. 생물을 사면은 택배할 시에는 진공 포장을 해서 보내주신다 그러는데 뭐 굳이 진공 포장까지 해서 보낼 필요가 없겠죠? 얘는 200g씩 소포장돼서 5개가 와서 1kg를 샀는데 얘네만은 7,000원이었어요.